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위 라고 있는 거죠. 정보를 많이 알아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이니까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찾아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블록체인. 강유 씨, 뭐예요? 교수님 오셨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백서를 좀 복습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보니까 좀 얼굴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불확실한 정보를 믿고 투자하는 일명 묻지마 투자, 네. 이거를 예방을 하려면 양질의 정보를 얻어야 한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찾아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영어 백서 같은 경우도 이미 국문 번역본이 제공되고 있고 해외 법률이나 통역, 네. 가이던스 같은 것도 다 제공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꼼꼼히 찾아보면 여러 좋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꼼꼼하게 따졌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만약에 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없을지. 사기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는 어디서 어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예방이 되겠지만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거 실제로 네. 2021년 12월 23일로 기억하는데 A씨라는 사람이 황당한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네. 잘 작동되던 그 A씨의 스마트폰이 아침에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씨는 혹시나 해서 유심을 한번 뺐다 껴봤어요. 그때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라는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씨는 어제처럼 유심을 뺐다가 다시 끼고 재부팅을 해봤어요. 그때 다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오, 뭐지? 계속 이틀간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것저것 확인을 해봤어요. 이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 카카오톡의 다른 계정으로 접속돼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네이버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던 거죠. 본인이 바꾼 게 아닌데요? 아닌데도요. 예. 놀라운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씨가 거래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누군가가 A씨의 암호화폐를 매도를 했어요. 다른 지갑으로 그 매도한 금액을 전송한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상태로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A씨가 사실 한 1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A씨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게 아닌데 눈앞에서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인 것처럼 당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건 범죄의 한 종류인데요. 심 스와핑이라고 불러요. 스마트폰에 장착된 유심칩의 정보를 훔쳐서 복사 유심을 만들고 그 복제 전화기를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있지만 잠자는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늦게 인식을 합니다. 2020년 1월 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헤미 벤사키라는 10대 청소년이 기소가 됐어요. 왜요? 블록체인 전문가 2명의 스마트폰을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암호화폐를 빼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심스와핑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된 거죠. 제가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네. 아니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이게 스스로 방어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이 이런 범죄를 방어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국내 그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 네. 투자자 보호센터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네. 2021년 11월 초부터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이상 탐지에 특화된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TS를 운영 중에 있어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요? 네. 그게 뭔가요? 누적된 피해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사전 탐지가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약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고를 사전에 차단했어요. 와, 엄청난데요? 듣고 예.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또 업비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기억이 하나가 더 났는데 업비트에서 설립한 투자자 보호센터에서 피해 투자자들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업비트에서는 네.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자나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서 심리 케어하고 법률 케어를 서비스를 지원해줘요. 심리 케어는 사기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서비스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만든
세부 자가 진단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예요. 사실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해도 어디 가서 말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기만 해도 속이 조금 후련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는 폰지 사기, 사칭 사기 등과 같은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 법률적인 조언까지도 해주고 있어요.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에게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알려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은 또 있어요. 얼마 전 업비트에서 거래하던 한 B씨가 특정 암호화폐 주소로 돈을 전송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업비트에서 출금 보류를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왜 업비트에서 보류를 시켰다는 거예요? B씨가 전송하려던 주소가 보이시피 신병이 사용한다는 제보를 업비트 측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금 정지를 했고 경찰 신고까지 해서 피해를 예방했어요. 업비트에서 출금 보류를 하지 않았다면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올 뻔했던 그런 순간이었네요. 업비트에서는 2021년 12월 8일부터 보이시피싱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예방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어요.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피해 사례나 아니면 예방 방법을 찾아보면서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꿀 정보네요. 정보를 많이 알아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이니까 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그 7화 때 거래 지원 사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래 지원 관련 사기 제보 채널 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다시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거래 지원 사기가 뭔지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네. 7회 때 네네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상장이 아니라 거래 지원이라는 단어를 써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거래 지원 사기는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뒤에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잠적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먹튀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래 지원이 성사되면 몇 배 이상 펌핑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현혹당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지원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사실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아요. 거래 지원을 약속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를 하거나 또는 직원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저하지 말고 네. 바로 업비트의 거래 지원 관련 사기 제보 채널에 신고를 하시는 거를 저는 네. 조언을 드립니다. 내가 사기 피해자가 되면은 너무 막막할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진짜 든든해지네요. 확인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다는 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이쯤에서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투자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래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릴 때만 해도 초보 중에 왕초보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10화를 거치면서 아주 조금이나마 성장을 한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사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제도도 공백이 많은 만큼 이슈도 많았고 사실 탈도 많았어요. 게다가 이런 시기를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말이 돼요.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가도기가 있는 법이잖아요. 네. 이제 암호화폐가 현실이 된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공부죠. 맞아요. 제가 처음에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조바심이랑 염려스러움 때문이었거든요. 대부분이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일명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이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가격은 계속 급등하는데 나만 투자를 안 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소외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현상을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10회를 통해서 배운 건 준비 없는 투자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상태로 막상 투자를 시작을 했다면은 아마 지금쯤이면 투자 마이너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영혼까지 탈탈 털려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난 10화가 모두 다 뜻깊었는데 교수님께서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바로 하경 씨예요. 저는 무조건 투자를 네네. 외치던 하경 씨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지금 바로 이 상황, 그 변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머,
네, 뭔가 이렇게 되게 감동적인 멘트를 네. 해주시네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건 오늘까지 총 10개 영상을 차분히 보시면서 내가 하려는 게 투자인가, 투기인가를 곰곰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겨우 기초만 배운 거잖아요, 교수님. 아직 배울 게 더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올바르고 똑똑한 투자를 위해서는 아직 사실 갈 길이 좀 멀어요. 그렇다면 이대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만날 그날을 약속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항상 하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